고양이 민경선입니다. 뭐 의원님들이 마무리하는 발언인 같은 저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 원장님께서 앉아서 하시죠. 네. 네, 뭐 아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얼굴 뵈면서 하니까 저도 좋습니다. 네. 네. 앉아도 보이는데요. 네, 네, 네. 원장님이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난 행감과 경기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성과에 대한 질의가 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게 좀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전향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권자에 대한 노력에 대한 연구 실적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연구 질 평가에 대해서 우리 김문석 의원님하고 김강식 의원님이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지금 1년이 좀 이상이 지났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1년 전과 지금의 질적 평가는 어떻다고 보시는지 연구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박사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신뢰하고요.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방법론이 됐든 내용이 됐든 정책적인 함의가 됐든 그래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라면 박사님들이 잡무에서 좀 해방시킬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교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PPT 준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방법론을 좀 확실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또 오래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통계처리 새로운 기술을 또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 연구원의 공통의 오버헤드 기능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석사연구원들이 들어오는 입직 경로가 숫자만큼입니다. 박사님들이 뽑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의 역량 개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신정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1대1 구조가 불가능합니다. 원천적으로 해서 다른 연구원들처럼 많은 연구원들이 이미 1대1 구조가 다 진작부터 깨졌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오버헤드 기능을 모아서 연구님, 박사님들이 저생산성 업무, 편집, 그 다음에 교정 이런 일에서 좀 벗어나게 해서 좀 더 우리 박사님들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또 그러면 과거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땠고 개개인들은 어떤지 이런 데에 대한 평가들이 필연적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사무치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이전에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가야 할 길이 좀 있다라는 생각들에서 여러분들 의원님들의 생각을 100% 받아들이면서도 해야 할 그 일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질적 평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제 작년과 올해가 나아졌다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작년에는 많이 안 읽었어요. 올해는 상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 정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 정책을 다뤄야 하다 보니까 많이 읽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올해와 내년에 대한 비교는 주관적이지만 제 나름대로의 그 질적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적 평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성과 중심주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올해 평가를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 계획과 실제 실행 과제 수행 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알고 싶고 왜 그런지 예를 들면 너무 계획을 많이 잡은 건지 올해 목표를 그런데 지난 해의 실적과 지지난해 실적과 비교했을 때도 현격히 떨어집니다. 정책 과제 수나 기타 기본 과제 수, 위탁 연구, 그다음에 수탁 연구,
정책 현황 분석 같은 경우도 현격히 떨어지거든요. 그 뭐 원인이 무엇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추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신지를 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했을 때의 계획과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좀 네. 여쭙고 싶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2011년도에는 저희들 기본과제, 정책과제, 위탁과제, 수탁과제가 이제 본격적인 과제들이고 현안 대응은 짧게 대응하는 거라서 현안 분석은 좀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17년에는 연구과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범죄 연구과제가 158건이었고 2018년에는 182건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9월 현재까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게 176건이라서 현격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조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거에 대해서 진도가 좀 덜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연말까지 대부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이게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이게 된 이면에는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설정하면서 인력 충원을 전제로 해서 설정을 했었는데 네. 인력 충원을 다 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누어 한다고 했는데도 좀 부족했고 특히 인건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좀 쌓여서 그 미집행이 좀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인력 충원에 대한 풀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고에도 보면 실제 연구직의 14분이 결혼입니다. 그 네, 부분은 그렇습니다. 실제 왜 그러죠? 왜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근본적인 이유는 없고요. 예, 예. 저희가 연구원이 정원이 61명이었는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51명밖에 안 뽑아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건비 부족액을 덜 뽑음으로써 채우려고 했던 그런 그 예산상의 다소간에 이제 구부러짐이 좀 있었던 거는 지난번 누누이 말씀드렸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필요한 거 쓰고 없으면 달래고 이게 맞는 태도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다 충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김우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 인원만 가지고 안 돼서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요청을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7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8명 현재 연구 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 못 채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의사결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연구를 뽑을 때마다. 연구라고 하는 거는 박사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이제 감독 기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졌고 또 이제 경쟁에서 저희가 유리한 점도 있고 좀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박사를 충원할 때. 국책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저 시골에 있기 때문에 거기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기관들보다는 저희들이 또 좀 급여가 좀 낮거나 아직도 사람들이 막연히 지방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경우들도 또 있고 해서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비록 경쟁률은 뭐 아주 매우 높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충분히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성원에 대한 분석도 있지만 왜냐하면 질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신뢰받는 경기연구원 그러니까 연구 내용에서 우문시 안 하고 할 수 있는 연구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지금 있는 연구원들을 더 보강하고 더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새로 뽑는 인력에 대해서도 조건 부분이 잘 돼야 우수 인력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런 맞습니다.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